안녕하세요. 9살, 5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박엄마, 박혜입니다.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 제 채널이 구독자 500명을 넘었어요. 우와! 그 사이 55분이나 더 구독을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되는 콘텐츠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정리해줬으면 하는 책, 리뷰해줬으면 하는 책이 있다면 의견 내주세요. 또한 만들어줬으면 하는 영상이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부끄러워 마시고 새로 생긴 커뮤니티 탭이나 영상 아래 댓글에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찌인하게 소통하면서 이왕 만드는 영상 여러분께 더욱 도움되는 영상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제 채널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의 둘째 모습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언어 치료를 받은 지도 어느새 반년이 되었는데요. 변화된 모습은 6월 말쯤 올릴 예정이에요.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육아 멘토이신 오은영 박사님의 신간을 소개할 거예요. 거기다 더불어 전작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도 같이 언급할 거예요. 이 책은 2012년 출간됐던 아이의 스트레스를 새롭게 다듬어 재출간한 책이라고 해요. 금쪽이들의 진짜 마음속은 금쪽 같은 내새키에 나온 금쪽이 외로도 전국의 모든 금쪽이들을 위한 금쪽 처방을 담고 있어요. 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낼게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진 이유가 있어요. 오은영 박사님에게 상담받은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바로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소통. 이건 방금 언급한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세 가지와 일맥상통해요. 저기요, 요즘 부모라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알면서도 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죠. 맞아요. 우린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접했어요. 근데 문제는 알면서도 상황에 닥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은영 박사님은 말합니다. 실패해도 계속 시도하겠다는 자세, 그 자세가 부모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시도하고 또 시도해봐요. 우린 지금 충분히 애쓰고 있잖아요.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자세면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화이팅! 만약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와 사이가 삐딱해지고 급기야 연락도 왕래도 대면해지는 그런 사이가 되고 만다고 생각을 해요. 전 그러지 않길 바라거든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친하게 지내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실패해도 시도하고 노력해 보자고요. 아자, 지금은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먼 미래를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와 자식의 돈독함은 지금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점 우리 꼭 기억해요. 그럼 아이와의 돈독한 관계를 위해선 지금 아이와의 관계에 집중해야겠죠. 무엇보다 매일 닥치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육아를 가로막는 문제에서 지혜롭고도 다른 방향으로 헤쳐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금쪽이들의 진짜 마음속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가장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 주제 58가지를 뽑아서 그에 관한 상황, 아이의 마음, 어떻게 다뤄야 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문체가 구어체다 보니까 박사님이 바로 앞에서 금쪽 처방을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많이 표시를 해놨죠. 그만큼 책에서는 정말 많은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전 책을 읽으면서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 3가지만 잘해도 아이와 친하게 지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3가지 키워드가 뭐냐고요? 쉽지 않네. 금쪽이들의 진짜 마음속은 방금 언급한 3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와 연결해서 정리해 볼까 해요. 이렇게 2개 같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진솔한 소통이란 뭘까요? 책에서는 진솔한 소통만 잘해도 아이와의 문제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치만 어렵다는 거. 많은 부모님들은 착각하죠. 저도요. 아이의 마음을 자주 다독여주고 공감만 해주면 나약하게 클 거라고요. 아이를 강하게 키우려면 따끔하게, 강하게 말해줘야 한다고요. 오은영 박사님은 이것이 부모들이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이라고 말을 해요. 아이의 마음을 자주 물어보고 공감하고 다독여준다고 해서 절대 나약한 아이로 크지 않는데요. 아이들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고 그것을 통해 이해하고 위로하고 공감을 받을 때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성장하는 거래요.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내면이 강한 아이로 커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생요, 평생.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은 그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똑바로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 나갑니다. 만약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즉 부모와 대면해지는 거예요. 부모 따로 아이 따로인 가정이 되는 거죠. 열심히 돈 벌고 하고 싶다는 거 다 시켜줬는데도 커갈수록 아이와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 말이에요. 이런 관계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막내가 뜨문뜨문해지는 관계가 되고 마는 거죠. 이런 사이 싫어 이건 다 진솔한 소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은 진솔한 소통과 더불어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친해지려면 당연히 진솔한 소통이 따라와야겠죠? 어른도 타인과 친해지려면 진솔한 소통이 따라와야 하듯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여기서 이건 추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하교하면 부모들은 대화를 시도하죠.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니까요. 이때 주의사항 3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리 궁금한 마음이 들어도 부모가 걱정하는 그것을 콕 집어서 묻지 말아야 한대요. 사람들은 누구나 감지받는 것을 싫어하죠. 부모가 검사하듯 아이에게 코치코치 물으면 아이는 말하려던 말도 쏙 들어가고 만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말할 때 앞뒤가 맞지 않더라도 지적하지 말고 정말 재미있다고 반응해주세요. 그랬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너 이래서 저래서 그랬지? 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죠. 원인과 결과는 부모의 짐작이 맞더라도 그 안에 숨은 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아이가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주의사항을 인식하면서 안 하도록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린 아이가 즐겁고 편하게 수다 떨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점 명심하자고요. 와, 정말 부모 어렵다, 그쵸? 막상 좋게 말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자! 많은 부모님들이 무의식 중에 아이에게 화난 듯 말을 해요. 저도 인정. 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다정하게 말하지 않은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들리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부모는 친절하게 할 수도 있는 말을 내 아이에게는 조금 막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화난 듯한 부모의 말투에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큰 소리로 화내거나 윽박지르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뭐뭐 해 라는 식의 지시나 명령, 강압적인 말투, 소리 지르는 것, 무섭게 말하는 것, 비난하는 것, 지적하는 것, 비교하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물론 아이를 키울 때 지시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 지시를 강압적으로 큰 목소리로 화내듯이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지시 중에 아이가 꼭 따라야 할 것이라도 강압적으로 화내듯이 말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명령이고 억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정하게 말해줘야 할까요?
여기서 이건 추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타당함과 정당함을 순순히 인정받는 경험을 해봐야 한대요. 예를 들어 부모가 훈육하는데 아이가 엄마도 그러잖아요. 아빠도 매번 잘 지키지 못하잖아요. 라고 대꾸해요. 이럴 때는 어디가 그런 말을 해? 라고 호똥칠 게 아니라 맞아. 엄마도 못 지킬 때가 있어. 엄마도 좀 그런 면이 있거든. 그만큼 이것이 어려운가 봐. 근데 이건 중요한 거야. 엄마도 좀 더 노력해볼게.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의 핵심은 아이의 타당성을 부모가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타당성을 부모가 인정해주고 거기다 부모가 노력하겠다고까지 말하면 아이는 그런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노력하는 자세 말이죠. 그러니 이 말을 상기하면서 말하도록 노력해보자고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전 아이가 나이 들어도 진솔하게 소통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이가 부모에게 응어리를 품고 있으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형식적인 효도는 하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더 깊게 유대하는 관계가 되고 싶어요. 부모를 만나면 기분이 좋고 편안하고 부모가 있어서 든든하고 뭐든 진솔하게 대화하고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 대 인간으로 수평적인 관계가 되고 싶어요. 정말 편안하고 친한 관계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그 아래에 더 넓게 깔린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바로 따스한 이해입니다. 따스한 이해라는 건 어떤 상황과 문제에서도 아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아이의 기질, 능력을 하는 것이 깔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를 전적으로 이해하려면 아이의 기질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진정으로 아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에서도 언급해요. 부모들은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해 주기보다 그러니까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들여다보려 하기보단 그 문제를 없애주려고만 하는 경우가 많대요. 즉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통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람직한 해결 방향은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물으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아이의 기질을 존중하고 능력을 인정하면서 말이에요. 아이 스스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취약성을 인정하고 안고 갈 때 내면이 단단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대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내면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강해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가 자신의 기질과 능력을 인정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걸 말해요. 책에서는 이 부분에서 소심한 아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은영 박사님은 말합니다. 소심하면 어떻습니까? 소심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자기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됩니다. 소심한 아이, 낯가림이 심한 아이, 이해력이 늦은 아이 등등 부모는 아이의 기질과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취약한 면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인 어떻게 아이를 돕고 성장시킬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이것이 따스한 이해입니다. 아이는 본인을 이해하며 진심으로 소통하는 부모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자란다면 아이는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면서 내면이 단단한 아이로 커 나가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부모에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아이와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해봐요. 그렇다면 따스한 이해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이걸 책에서는 어떻게 풀어내고 있을까요?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아이의 기질을 먼저 생각하고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물으며 접근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만약 학습 이해력이 늦은 아이라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건 추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부모들이 먼저 받아들여야 할 게 있어요.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편안히 받아들여야 해요. 특히나 이해력이 느린 아이라면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닐 테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 했다면 분명 그 전의 아이보다 아는 것이 많아졌을 테고 실력이 늘었을 거란 사실이에요. 그리고 힘든 시간을
고민을 견뎌내는 힘도 더 강해졌을 테고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학습 이해력이 느린 아이라면 더욱요. 아이 성적이 안 좋아도 열심히 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오은영 박사님이 생각하는 공부의 목적 두 가지를 말해볼까요? 높은 점수와 석차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안된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배우고 지겹고 싫은 것을 참아내는 인내심을 배우게 되거든요. 금쪽이들의 진짜 마음속에서는 학습 부진화를 언급하면서 오은영 박사님이 한 말도 있는데요. 머리를 쳤습니다. 차근차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꼴등해도 괜찮아. 한 문제라도 한번 제대로 풀어봐. 꼴등을 하더라도 그 자세를 배웠으면 공부를 잘한 거야.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에서도 이와 연결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낭독하면서 따스한 이해 파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적이 좋아야 좋은 대학에 가야 잘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한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잘해야만 할까요? 그냥 해도 좀 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금쪽이들의 진짜 마음속과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를 같이 정리해 봤는데요. 이 두 권은 국민 육아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두 권만 마스터한다면 육아의 신이 되는 겁니다. 쉽진 않겠지만요. 두 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이 있어요. 육아는 아이와 부모의 마음의 다리가 연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진심으로 아이의 마음에 다가설 때 그 마음의 다리가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아이 마음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공부가 될 테지만 우리 같이 힘내볼까요? 여러분께 힘을 드리기 위해 힘나는 글귀 낭독해 볼게요. 육아도 그래요. 그저 순간순간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생각만큼 잘 안 될 때도 있겠죠. 잘못도 하고 후회도 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시 잘해보려고 하면 됩니다. 물론 다음에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합니다. 힘이 좀 나실까요? 실패해도 계속 시도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기억하면서 험난한 육아 전선 우리 함께 으쌰으쌰 해봅시다. 그리고 제 영상을 통해 댓글에 서로의 육아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응원하고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면서 좋은 에너지를 얻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은영 박사님이 말하는 좋은 부모에 대해 언급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제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또 봬요.